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주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여야가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평론가님? 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진행 중인데 막판까지 우상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다 따라왔다. 5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초접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그 최근 지표가 박영선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굳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선은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50,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50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반면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조직력이 강한 우상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를 채택했거든요. 2일과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네. 4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두 정당의 경선 룰 차이가 과연 후보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본선에서 어떤 룰로 나오게 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요, 변호사님, 4일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저게 결정된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은. 네. 뭐 중요한 건 서울, 부산인데, 4일에 이제 서울, 부산 하는데, 부산이야 뭐 이제 결정되면 결정된 사람으로 선거 가는 겁니다, 본선에.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승리가 아니잖아요. 더 큰 산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제3지대와의 단일화가 있고. 뭐 안철수 대표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 중에서 아마 내일 결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하고 그 중에 결정된 사람하고 마지막 단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에서 언론에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여의도에 눈들이 쏠리는 것도 그 단일화일 거고, 그 단일화는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세력의 단일화하는 거지 당내 단일화가 아니니까 여론조사 문항이나 시기,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양측이 조금 신경전을 좀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게 굉장히 큰 쟁점이래요. 물론 단일화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아마 토론 같은 경우에도 당내 경선거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거의 이제 본선에 준하는 아마 토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위크는 돌아오는 주보다는 아마 그 다음 주가 더 저는 슈퍼위크가 될 거라고 봐요. 다음 주. 그렇죠. 예. 슈퍼위크. 다음 주는 뭐 양으로 보면 슈퍼위크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주, 지금 3월 8일부터 네. 아마 후보 등록기간 3월 14일까지예요. 그 일주일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의 뭐 일주 준결승이라고 봐도 되죠? 본선은 결승이니까 준결승이 벌어지는 거죠. 교수님, 이런 가운데서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러신다면, 본인의 역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이제 서울 보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그렇죠. 의원이죠. 그렇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금태섭 후보까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인터뷰 와중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큰 당의 어떤 후보가 돼야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후보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후보 결정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일화의 과정은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TV 토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100%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뭐 역선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나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약체 후보에게 여권 지지자들이 거기다 표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제 똑같이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약체 후보자에게 더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경선 룰 갖고서 얘기하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진짜 단순하게 이게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가 힘이 딱 모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19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19일 전까지 한 2주간 치열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기 어떤 그 과정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반대 효과가 나오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네, 지금 발언 들었는데 사실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물론 일부 국토부 보고서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동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 가덕도 이 사업이 또 예상과 다르게 또 예상했던 것처럼 순항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지만 이걸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로 평가받겠죠. 그 부분은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가덕도 현장 방문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선거 앞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문에 저는 여당의 지도부가 동행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철저하게 행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국토부 인사나 뭐 총리 정도까지는 대동할 수 있겠지만 여당 지도부가 같이 가는 건 남아있는 선거에 대비한 선거용 움직임이 아니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 동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있는 게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지방에 행사나 방문이 있어서 가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빨간 색깔 옷 입었다고 이거 새누리당 당색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민주당에서 했던 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선거 앞두고 지방 갈 때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지도부를 대동하진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저는 현장 방문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권의 지도부를 이렇게 대규모로 대동한 것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때가 특별법 입법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권의 지도자들이 안 가는 게 맞나요? 이거 정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정치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당대표들이 가는 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방문을 사실 선거에 어떤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이 비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야권이 특히나 국민의힘당도 가덕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문건이 나왔고 반대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럼 오히려 좌절할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추진을 강력하게 확인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국민의힘당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존의 찬성의 어떤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와 이 또 대통령이 간 건 또 싫고 이 공항은 또 건설하고 싶고 하는 이 모순을 야당이 해결하지 않는 한 여기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이잖아요. 대통령이 안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의 하나로서 이제 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것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이런 얘기도 한 언론에서 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부서에서 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말을 두고 이게 혹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변창흠 후보자는 이걸 계속 반대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직권남용죄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직권남용죄는 우리나라 형법전에서 없어져야 될 죄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건 맞죠. 어쨌든 실무진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올렸으면 그거는 최소한 보완을 한지 감안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는 이거 뭐야, 반대하는 거로 비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니까 장관은 그 앞에서 저희 국토부가 반대하는 거로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결정하면 실무진들은 그 절차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따르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가덕도 성공화가 돼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항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고 지역 발전, 특히 우리는 너무 수도권 중심이니까 지역에 정말 발전이 필요하다면 공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저는 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 땐 지더라도 나라 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맞아야죠. 이게 MB 정권에서 했던 모에서는 MB 정권에서 했던 그 4대강보다도 돈이 뭐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고. 사대강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갖 예타 면제부터 온갖 규제 같은 거 중간에 다 생략하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 문제 하나 하는 거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전 공항 정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 가덕도 할 것이냐, 밀양에 할 것이냐, 김해 할 것이냐 해가지고 박근혜 전 정부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프랑스 사람들 불러다가 자,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결정해봐. 그래서 김해 확장 결정한 거잖아요. 가덕도가 그다 꼴찌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가덕도 한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프랑스 사람 불러왔으면 이번에 뭐 독일 사람이라도 불러와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외국의 객관적 기관이 결정한 거 다 없애버리고 자 가덕도 이 전 근거 이게 이 흐름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왜 갑자기 가덕도냐? 이게 저는 궁금하다는. 네. 할 때 하더라도 절차는 지키고 왜 해야 되는지 좀 납득은 좀 하고 합시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재보선 일정하고요. 가덕도 특별법 통과 후 폭풍까지 분석해봤습니다.